이마수의 호적에는 3.1 운동 이듬해인 1920년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가야리에서 농부 권병달의 차남으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마수가 두 돌이 되었을 때 아버지 권씨가 작고했다. 이마수의 어머니는 임을 데리고 서울의 임씨에게 제가했다. 그래서 성도 바뀌고 이름도 화수가 되었다. 의붓아버지 임씨는 토월회의 전속 조라치였다. 조라치란 옛날 연극, 영화의 PR맨을 말한다. 30년대엔 연극이나 영화를 상영하기에 앞서서 요란한 선전 행위를 했다. 노란 두루마기 같은 도포자락을 입고 삐죽한 모자를 썼다. 이들은 깽깽이, 북, 피리 등을 불면서 시가지를 돈다. 대여섯 명의 조라치 뒤에는 10여 명의 어린이, 하급 조라치가 흰 깃대에 그날의 프로그램 제목을 써서 들고 다녔다. 하급 조라치들은 선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뿌리기도 했다. 이렇게 시가지를 한 바퀴 돌고 나면 극장 2층 발코니에서 나팔을 불며 호객행위를 한다. 이때는 상영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손님이 극장 안에 적당히 찰 때까지 북을 친다. 그러니 프로그램이 바뀔 때면 온 마을이 시끌시끌했다. 이마수의 어머니는 동대문 시장에서 팥죽 장사를 했다. 새벽에 팥죽 단지를 이불로 싸서 보온장치를 하고 새벽 장사를 나온 사람들에게 해장국 대신 팔았다. 이마수의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한다. 이마수는 충신학원이라는 곳에 들어갔다. 충신학원은 가난하고 정년기를 넘긴 아이들이 다니던 국민학교 과정의 국민학교였다. 지금의 효재동에 있었다. 소년 이마수는 어머니의 애틋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기를 싫어했다. 책가방을 든 채 종로 사가의 미나도 극장 나중엔 한일극장 주변을 어른거렸다. 조라치들이 시가 행진을 할 때면 자청하고 깃대잡이로 나섰고 그 대가로 밥도 얻어먹고 극장 구경도 공짜로 했다. 극장의 청소도 자진해서 해주었다. 그러다 이마수는 아예 책가방을 내팽개쳐 버리고 극장 주변을 맴도는 꼬마 불량배가 된다. 일자무식으로 춥고 배고픈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 무렵 훗날 눈물의 곡절이라고 불리는 차민섭 소년도 극장 출입을 즐겼다. 나이는 차민섭이 1살 위, 그의 집은 지금의 보령약국 뒤에 있었다.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상을 크게 하는 부잣집 아들이었다. 이마수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사람 사귀는 재간이 뛰어났던 모양이다. 돈 잘 쓰고 멋쟁이인 차민섭을 이마수가 놓칠 리가 없었다. 이마수는 자청하여 차민섭의 심부름도 해주고 비위를 맞추었다. 그러면 차민섭이 먹을 것을 사주었다. 이마수는 어릴 적부터 처세엔 얕고 싸움엔 독종이었다. 극장 주변에 자기만 알게 요소요소에 칼을 숨겨두고 힘이 모자라 밀리게 되면 언제라도 칼을 뽑아 상대를 찔렀다. 차민섭이 중학생이 될 무렵 이마수는 극장 안에서 과자통을 들고 장사를 했다. 어느 날 차민섭이 이마수를 시장으로 데리고 가 밥을 사주었다. 이때 이마수는 밥을 맛있게 먹고 난 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저 극장의 주인이 되고 싶다. 이마수는 어린 나이에 벌써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차민섭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이마수와 헤어졌다. 이마수는 1941년부터 2년 동안 개성 형무소에서 나팔을 불었다. 꽃잡이를 하다가 복역한 것이다. 이마수는 이때 취침 나팔과 기상 나팔을 간드러지게 불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면 이마수의 나팔 소리에 수감 동료들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한다. 이마수의 나팔 부는 솜씨는 조라치 노릇을 하면서 익힌 솜씨였다. 이마수는 이후에도 작물 수수제로 다시 2년 징역형을 받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마수는 미나도 극장 주변의 왕초로 성장했다. 주먹 족보로 보면 우미관 왕초인 김두한을 형님으로 모시는 처지였다. 이마수의 진정한 출세는 곽영주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이마수는 다짜고짜 곽경감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첩근했다. 이마수는 오야붕 이정재로부터 여러 번 곽경감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마수의 머리는 즉각 빙그르르 돌았다. 경무대의 상승주 곽경감과 바짝 사귀어 두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러자면 우선 가까이 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아야 한다. 이정재가 곽경감과 동양이라면 나라고 곽경감과 동양이 아닐 수 없지 않은가? 이마수의 출생지 여주는 예부터 이천과 같은 고을로 쳐주는 곳이다. 2살 때 고향을 떠나 줄곧 서울에서 자랐지만 고향이라는 게 따로 있나? 이마수는 어머니에게 들었던 희미한 기억들을 더듬어 살폈다. 그러자 곽영주에게 동양 관계를 내세우며 접근하기에는 뭔가 꺼리로서 약했다. 더 강한 무엇을 찾을 필요를 느낀 이마수는 곽경감의 신원을 이모저모 알아보다가 무릎을 탁 쳤다. 회심의 미소였다. 이마수는 곽영주와 놀랍게도 생일이 2월 28일로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형님, 고향도 같은 데다가 생일도 같으니 이거 참 보통 인연이 아니군요. 오늘 저녁 합동으로 생일잔치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마수는 곽영주와의 관계를 돈독히 다졌고 매년 합동 생일 파티를 열며 친분을 쌓아갔다. 이후에도 이마수는 곽영주를 구워 삼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곽영주는 서글서글한 성격의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이마수의 제의를 마다할 리가 없었다. 이후부터 매년 2월 28일이면
이마수의 추선으로 서로 술상을 마주하고 합동 생일 파티를 벌였다. 이마수의 계략은 여기서 그치질 않았다. 곽영주 경감을 구워 삼는 묘책이 계속 나왔다. 그때까지 곽영주는 돈과 여자를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었다. 그는 전세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종로구 연건동에 조그만 집 한 채를 겨우 마련했을 정도로 초촐하게 살아왔다. 형님, 예쁜 아이 한번 보시죠. 1955년 초 이마수는 당시 육체파 여배우로 이름을 날리던 여배우를 자주 불렀다. 장안의 미모 기생으로 첫손가락에 꼽히던 다른 여자를 곽영주에게 또 소개해줬다. 이렇게 해서 곽영주의 환심을 크게 사게 되었다. 같은 고향, 같은 생일, 미인계 서비스 등 삼중 공세에 곽영주는 마침내 이마수와 절친이 되었다. 승승장구하던 곽영주와 이마수는 1961년 12월 21일 교수대에 매달림으로써 황천길을 나란히 떠났다. 결과적으로는 생일뿐만 아니라 사망일까지도 같은 생과 사의 단짝이 되고 말았다. 이마수의 학력이 낮아 문맹에 가까웠던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그는 신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비서였던 차민섭이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신문을 읽어줘야 했다. 이마수는 주로 연예 기사를 즐겨 들었고 정치면이나 사회면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야, 이 자식아, 누가 그거 읽으랬어? 다른 거 읽어봐, 임마. 이마수의 불호령은 차민섭의 볼을 때리는 주먹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차민섭은 이마수가 나갈 때마다 신발을 신겨주고 신발끈까지 메어주었다. 또 가방을 들고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녔다. 어느 날 차민섭의 일기장에서 사건이 터졌다. 차민섭은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매일 일기를 썼다. 이마수가 수상히 여기고 일기장을 빼내 극장 전무인 유은상에게 읽어보라고 시켰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거지였던 무식쟁이 이마수는 사장이 되었고 일본에 가서 대학까지 다닌 나는 그의 몸종이 되었으니 이것이 눈물의 곡절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마수는 펄펄 뛰며 차민섭을 두들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차민섭의 멋진 별명 브라운은 사라지고 눈물의 곡절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이마수가 가는 곳에는 눈물의 곡절이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녔다. 사업관계는 물론 곽영주 경무관을 비롯한 정계 요인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도 함께했고 심지어 이마수가 외도를 할 때도 따라다녔다. 이마수는 숫자도 쓸 줄 몰라 수표의 액면은 물론 사인조차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차민섭이 대필했다. 대화 중에 ABC 등 영어가 나오면 딱 질색이라 차 비서를 힐끔 쳐다보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수는 놀라운 기억력과 암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각종 금전의 지출이나 수입 관계가 그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었다. 한 번은 이마수의 무궁화 악극단 전속 코미디언인 홀쭉이 양석천이 장난을 치다가 혼쭐이 났다. 개런티 5만 환을 5개월에 나눠받기로 했는데 양석천이 시치미를 떼고 아직 더 받을 게 있다고 해보았다. 그랬더니 이마수는 어느 날 얼마를 어떻게 지불했는지 날짜까지 정확히 짚어내더라고 한다. 이마수는 항상 빈손에 빈 주머니로 다녔다. 눈물의 곡절 차민섭이 돈은 물론 심지어 손톱깎이까지 갖고 다녔다. 차 비서는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이마수를 수행했다. 그렇게 철저히 봉사하면서도 툭하면 따귀를 맞았고 월급은 겨우 3만 환을 받았다. 이마수의 계략은 배가 부르면 도망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차민섭은 1951년부터 1959년까지 5번이나 도망쳤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마수는 이정재 산하의 동대문 주먹들을 풀어 긴급 수배했다. 잡히면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다. 늑골이 2개나 부러진 일도 있었다. 따라다니자니 죽을 노릇이고 도망치면 잡아다 두들기니 참 그 고통 말에 무엇하겠소. 차민섭은 훗날 이마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일 정도였다. 이런 차민섭이 5.16 이후 사형 선고를 받은 이마수의 구명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의 시체를 인수받기도 했다. 그러니 이마수는 철저히 세디스트적인 돈키호테였고 눈물의 곡절, 차민섭은 어쩔 수 없이 최후까지 마조히스트적인 판초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